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의 길잡이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하반기 버전으로 부동산 무료 강의,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무료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영상을 2년 전에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23년도 하고는 지금 25년도 하반기 부동산 소액 경매 전략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업데이트하고 풍부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액 경매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소액 경매로 여러분들이 진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면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봐야겠죠.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일단은 여러분들 뭐예요? 투자금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얼마의 투자금을 가지고 소액 경매를 할 수 있을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 투자금이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그거에 따라 볼 수 있는 경매 물건 금액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출이 얼마 있는지, 자산이 뭐가 있는지, 월급을 얼마 받고 있는지, 저축을 한 달에 얼마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투자금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투자금, 내가 가용 가능한 투자금을 정리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빵원이 있어도 가능한 게 소액 경매예요. 왜 그러냐면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연봉이 3,000이라고 쳤을 때 한 달에 받는 월급이 한 200 조금 넘는다고 했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내게 되면 2,000만 원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2,000만 원을 금리 5% 받으면 1년에 1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한 달로 치면 한 8만 원 내면 돼요. 소액 경매가 보통 그 매도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잡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봐야 8월에 40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 금액을 더 투자해가지고 우리 경매는 2,000만 원, 3,000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돈이 빵원이다. 대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소액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그 신용대출을 받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직장을 안 다닌다. 직업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부다, 대학생이다, 대학원생이다, 또는 지금 알바만 하고 있다, 프리랜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소액 경매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많으면 더 좋은 물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부터는 소액 경매 물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투자금이 정리가 됐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야겠죠. 어떤 경매 물건을 볼 건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록창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제가 쓰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는 경매 사이트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료와 유료.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유료예요. 근데 이걸 왜 쓰냐면요.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탱크 옥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쓰고 있는 사이트예요. 왜 이걸 쓰냐면요. 무료 버전도 있거든요. 무료 버전도 한번 보여드리면 대법원 경매라고 치시면 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자, 이걸 클릭하면 여기는 무료입니다. 근데 이 무료 말고 왜 유료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무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3시간이라고 칠게요. 한 물건을 찾는데, 검색하는데. 근데 유료 같은 경우는 이거에 거의 한 6분의 1, 한 3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의 몇 시간씩 아껴주는 거예요. 한 물건 찾는데 2시간, 3시간씩 아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료라 하더라도 우리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인이거나 주부거나 학생이거나 하면은 어쨌든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경매에 쓸 수 있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좀 더 많은 물건, 더 돈 되는 물건을 보기 위해서는 무료보다는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유료 경매 사이트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료를 안 쓰고 유료는 얼마 정도 하는가 봤을 때 제가 쓰고 있는 사이트 홍보 아니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1년에 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5명 수강생분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달로 치면은 이것도 한 8,000원 정도 되겠죠. 8,000원이면 국밥 한 그릇 가격이에요. 국밥 한 그릇 가격 한 달에 한 번 좀 덜 먹으면은 이 사이트로 시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은 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끼기 위해서 딱 8,000원만 내면 되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경매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로그인 하시고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마우스 커서를 경매 검색 탭에 갖다 대면 이 종합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걸어야 돼요.
자, 먼저 조건 걸 거는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 물건이 우리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소 선택 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경매 물건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입찰 전에 모의 입찰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냥 실제 입찰 전에 모의 입찰을 할 때는 그냥 내 집 주변으로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익숙하겠죠. 그래야 부동산에 물어보기도 편하고 겁도 안 나고. 그래서 그걸로 먼저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진짜 돈 되는 지역을 선택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도 지역을 하나 선택해요. 저는 경기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게 물건 종류예요. 부동산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 있죠. 자, 그 중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부터 상가,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자동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배우신 분들은 집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낙찰받아 싸게 사는 게 아니고 토지 이런 것도 싸게 사고 그냥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경매를 배워놓으면 다 싸게 사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오늘 이제 아파트를 먼저 할 건데요. 이 아파트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빌라와 오피스텔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거 아파트를 먼저 하라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파트는 그 빌라와 오피스텔에 비해서 훨씬 더 잘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은 진짜 내가 샀다가 잘못 샀다가 안 팔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반려 빌라, 반려 오피스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데들은 수요가 좀 더 적기 때문에 내가 초보자 입장에서 잘못 샀다가는 영원히 못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조금이라도 팔기는 쉽다. 결국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방의 아파트를 하더라도. 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되게 낮습니다. 오히려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그래도 진짜 오래된 30년, 40년 된 아파트를 하더라도 상승장을 만나면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빌라나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정가격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감정가격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문직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딱 각 그 영역에 맞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부동산에 맞는 그 전문직이 뭐냐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입니다. 감정평가사는 뭐냐면 이 감정 가격을 정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가격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경매로 물건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강남에 있는 34평 아파트와 제주도에 있는 34평 아파트가 동일한 가격에서 그 경매가 시작되면 안 되겠죠. 왜? 애초에 기본 시세 자체가 다를 건데. 그래서 이거를 기준점을 정해주는 게 감정가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금액을 먼저 정해주는 거, 작업. 그게 이제 감정가인데 그거를 감정평가사들이 정해주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내가 투자금이 자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아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신용대출을 받든 아니면 기본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오든 간에 내가 2천만 원을 가진 소액 경매 투자자라고 했을 때 이 감정 가격을 얼마에 세팅하면 빨리 볼 수 있는지를 얘기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최소, 여기가 최대예요. 그러면 최소 금액을 내가 투자금 2천만 원 가진 거에 5배로 보면 돼요. 그러면 얼마죠? 1억이죠. 세팅. 그 다음에 최대는 10배로 보면 돼요. 그러면 2억입니다. 왜 이렇게 보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매 같은 경우는 진짜 제일 큰 장점이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금액의 무주택자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금이 2천이다 하시는 분들은 감정가격 1억에서 2억으로 세팅해서 이 금액대에 맞는 물건만 조사해서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법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탭을 누르는 거죠. 검색 탭을 누르면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2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지금 나오는 거죠. 한 64건 정도가 있네요. 이 물건에 맞춰서 내가 금액에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찾은 아파트가 요겁니다. 요건데 봤더니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네요. 자, 그럼 여기서 팁을 하나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이전에 그 경매 영상에서 없었던 팁인데요. 이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을 어떻게 간단하게 빠르게 스케치할 수 있는지 꿀팁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네이버로 돌아오셔서 내가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양주를 모르는데 이거 그냥 투자하면 계속
빙빙 돈단 말이죠. 내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양주에 대한 정보를 미리 내가 알고 경매 물건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양주, 자, 남양주 나무 위키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나무 위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자, 클릭을 해줍니다. 남양주에 직접 살거나 남양주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직접 이 정보들을 싹 다 적어요. 로컬 정보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리해 놓은 정보만 보더라도 우리가 남양주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진다는 거예요. 어디가 핫플이고 어디가 중심 상권이고 어디가 교통이 좋고 남양주는 어떤 도시고 어떤 걸로 먹고 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경매 물건을 그냥 보는 거랑 모르고 그냥 금액대 맞는 거 보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스케치하는 거예요. 얼마 안 걸려요.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남양주 왔죠? 중요한 거 볼 수 있는 게 이 개요예요. 그러니까 남양주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동북부의 시, 위치가 동쪽과 경기도 안에서 북쪽 그 어디 사이에 있는 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도시가 어딘지, 가평, 양평, 서울은 노원구, 구리, 남쪽은 경기도 광주, 하남, 의정부, 포천 이런 데와 그 인접해 있다. 이런 내용들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 도시구조 부분 있죠. 이 남양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구가 각각 읍, 면, 리마다 어느 정도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어디가 좀 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인구 봐주고 몇만 정도 인구가 있는지 정도,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경제, 뭘 먹고 살고 있는지, 남양주의 주산업, 서비스업인지 뭐 제조업인지 이런 것들, 거기 그런 회사들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 있고 이 일자리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몰릴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높을 수도 있으니 그런 추측들을 할 수 있는, 스케치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양주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정보를 보고 이 아파트를 대하면은 이런 게 메인이구나, 저런구나 라는 걸 알고 보면 훨씬 더 내가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꿀팁 하나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경매 물건을 켰을 때, 자, 이게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이 경매 정보지라는 화면이에요. 보는 순서를 빠르게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는 이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건 번호를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 번호 2024. 이거는 경매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뜻합니다. 그럼 작년에 사건이 접수가 됐네요. 타경은 법원에서 이 경매 물건을 부르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76843. 요거는 뭐다? 식별 번호예요.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주소를 봐야겠죠. 왜? 이 아파트가 어느 시에 있고 어느 군, 면, 리에 있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 브랜드는 어디인지, 건설사 브랜드, 그 다음 몇 동 몇 호인지, 금액 따라 차이가 나니까 요거 체크하고, 세 번째는 건물 면적을 보면 돼요. 이거는 평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구제곱이라고 적혀 있으면 팁 알려드리면 이건 24평, 84라고 돼 있다, 34평, 이렇게 공식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24평 아파트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보는 거예요. 소유자와 채무자는 보통 동일하겠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볼 게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 감정가는 누가 정한다? 감정평가사가 정했다 했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시세를 1억 9,600으로 본 거네요. 근데 최저가는 뭐냐면 경매 시작 가격이에요. 이 이상 금액을 경매 금액으로 써야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억 3,720만 원 이상 쓰게 되면 경매에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저 가격의 10%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372만 원을 보통 수표로 한 장 끊어서 경매에 입찰하거든요. 요거를 내게 되면 이 경매 사건에 입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나 다 입찰을 해서 뭐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봐야 될 게 매각기일이에요. 매각기일은 경매 시작하는 날짜.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보는 게 임차인 현황이에요. 이 임차인 현황에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고,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소유자를 내보내야 되니까 명도 대상자가 달라지니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도라는 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거.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속 썩이는 분들이 있어요. 한 100명 중에 1명. 아파트 명도는 근데 진짜 쉽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사비만 잘 조율하면, 협상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뭐 간혹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잖아요. 명도 강제 집행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는 보통 아파트보다는 빌라, 아니면 뭐 어떤 상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뭐 가끔
대화가 안 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원만하게 이사비만 잘 드리면 협의가 잘 되더라 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 건물 등기입니다. 등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이 경매 사건의 연역이라고, 히스토리가 담긴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역사죠. 이 아파트를 누가 샀고 얼마 대출받았고 압류가 어떻게 됐고 경매는 언제 진행되는지 정보가 쫙 나와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따로 볼 거는 없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건물 등기를 보는 이유는요,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 분석은 말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권리를. 이 아파트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물어줘야 될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 80% 경매 물건은 그럴 일이 없는 물건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인데, 자,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말소가 뭐예요? 사라진다, 소멸한다.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권리만 찾으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 설정이에요. 근저당은 다른 말로 하면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이라고 적혀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얘가 보통 소유권 이전 다음에 나오는 근저당이 있으면 전부 다 다른 권리가 소멸되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친절하게 적어도 있어요. 말소 기준 등기. 그래서 얘가 등기부 등본의 청소부예요. 세스코.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얘 청소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관계가 깨끗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근저당 2017년 5월 31일 다 소멸되죠. 그래서 이 물건은 깨끗하다, 안전하기 때문에 시세 조사만 잘해서 입찰하면 끝인 거예요. 깔끔한 이런 물건들이 한 80%예요. 나머지 권리까지는 여러분 지금 알 필요 없고 이런 깨끗한 물건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 드려야 될 게, 여러분들은 원래 사실 여기 탱크옥션 상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보이기터님 다 빨간 글씨인데요, 다 하지 말라는 건가요? 다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외사항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꿀팁인데, 이 빨간 글씨를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외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셔도 됩니다. 공시가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감정가처럼 정부에서 정한 객관적인 금액을 공시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시가라고 되어 있는 건 오히려 메리트가 있어요. 다주택자들한테. 주택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은 원래 주택을 몇 개를 더 사면은 살 때부터 벌금적인 세금을 부여시켜요.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데,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취득세를 원래 3주택부터는 8% 내야 돼요. 원래는 1%인데 8배를 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 공시가 예를 들어서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같은 경우는 취득세 벌금 부과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혜택이에요. 오히려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게 한 거. 그래서 이렇게 빨간 글씨도 있는데 이거는 하셔도 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MPL이라고 돼 있는 요런 물건들 있죠. MPL. 자, MPL이라고 돼.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요 물건은 깨끗하다, 안전하다. 이것도 투자자들을 위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와 MPL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세금적으로 또는 투자적으로 혜택을 주기에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라도 요 2가지가 적혀 있는 것은 해도 된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의사항을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건물 등기 봤죠? 이거는 깨끗한 물건이, 안전한 물건.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뭘 봐야 되냐면 단지 정보예요. 단지 정보. 단지 정보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건설사가 어딘지,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주차 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몇 개 동인지, 준공일, 언제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고, 그다음 관리실 번호까지 체크하는 거. 얘는 벌써 한 30년 됐네요. 29년 정도 됐고 456세대,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봐야 되는 게 체납 내역. 이거는 관리비 미납을 얼마나 했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이 이 물건은 사실 제가 소유자가 아무도 안 살고 공실이라고 추정되는 물건이긴 해요. 이거는 관리비가 280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근 1년 정도 이상 밀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더 확인하려면 어떻게 한다? 관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관리실을 확인해서 공실이면 좋죠. 왜? 명도 안 해도 되죠. 두 번째, 이사비 안 줘도 되죠. 원래 이제 명도할 때 이사비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협의가 빨리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돈을 더 버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정보지에서는 이 정보까지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모든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 뭐 하면 된다? 이거 입찰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시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시세는 어디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 참고자료에 있죠. 참고자료. 여기서 내려와서 N 단지 정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자, 지금처럼 네이버 부동산에 연동이 된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시세를 확인해 줄 겁니다. 이것 중에 이제 여러분들 또 선택해야 될 게 있는데, 전체 거래 방식에서 매매, 전세, 월세, 단기 임대가 있는데 우리는 매매 시세가 알고 싶은 거죠. 왜? 이것보다 더 싸게 사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면적, 몇 평인지 아까 봐야죠. 평수마다 가격이 다를 거니까 이걸 평으로 바꿔줘요. 아까 우리 24평이라 생각했죠. 가까운 게 23평. 이거 클릭해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격 순으로 낮춰주는 거예요. 왜 낮은 가격으로 할까요? 당연하죠. 제일 싼 금매보다 더 싸게 사야 경매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동일 매물 묻기도 클릭해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복되는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요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중간 층수 이게 1억 6,500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중간 층수거든요. 한 7층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얼추 이 정도 시세겠네 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호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호가는 뭐냐면 집주인이 팔고 싶은 금액, 이게 호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집주인이 팔고 싶은 1억 6,5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시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 집주인이 팔고 싶은 높은 금액을 불렀을 수도 있고 적정 금액을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돼요. 호가 외에 실거래가라는 걸 체크합니다. 실거래는 실제 거래된 금액.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시세인지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시세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평으로 바꿔주면 이거 23평.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세가 실거래가 1억 7천 막 이렇게 찍혀 있어요. 1억 7천. 1억 7천에 거래가 많이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시세가 대략 10층이 1억 7천, 11층이 1억 7천 냈으니까 1억 6,500 중간 층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억 6,500을 시세로 봐줘도 되겠네요. 왜? 1억 7천보다 저렴하게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충 시세를 1억 6,500으로 잡아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제 뭐라 하면 돼요? 끝났어요. 시세 조사가. 물론 이제 실제로는 부동산 전화나 실제 부동산 방문해서 정확한 시세를 한 번 더 체크하긴 해야 됩니다만, 약식으로 이렇게 끝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제 입찰가 쓰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려야겠죠. 그럼 얼마의 낙찰 받고 얼마의 수익을 낼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제일 어려워하시잖아요. 그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얘가 얼마나 싸게 낙찰됐는지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얘가 5천만 원 싸게 낙찰이 됐어요. 이 비슷한 금액이. 그러면은 당연히 5천만 원을 기준 잡아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3천이에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파트가 어제 같은 층수가 같은 동이 1억 6,500짜리가 1억 4천에 낙찰됐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1억 4천보다 100만 원 높게 쓰면 낙찰 확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1억 4천보다 조금 더 낮게 쓰면 낙찰 확률이 떨어지겠죠. 이거 이제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2천만 싸게 사도 괜찮은 사람은 500만 원 더 올리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난 한 2,300 사고 싶어, 300 올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된다. 근데 기준은 뭐다? 나랑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비슷한 도에 있는 시에 있는 아이가 얼마에 낙찰됐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판단하는 걸 어떻게 찾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진행 상태 있죠. 이것만 다르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매각 전부라고 합니다. 매각은 말 그대로 낙찰된 사례.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 내가 이 비싼 금액대가 얼마에 낙찰되는지 보면 되죠. 감정가 그대로 두고 내려와서 검색하시면 돼요. 최근에 비슷한 금액대에 낙찰된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비슷한 날짜에 있는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애가 얼마나, 낙찰가가 1억 3,500인 거 보니까 우리랑 뭔가 비슷한 금액에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야. 그럼 얘가 똑같이 얼마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59제곱 양주에 있는 아파트고 24평이네요. 똑같이. 그럼 얘가 1억 3,500에 낙찰되는데 얘 시세가 얼마인지 보고 차익이 얼마인지만 판단하면 끝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n 단지 정보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걸었던 수식 그대로 매매 평으로 바꿔서 24평 맞죠? 옥구니까 가격 순 낮춰주고 동일 매물 묻기. 봤더니 1억 6,900이 가장 낮은 금액이네요. 그러면은 얘가 1층이거든요. 3층이 1억 6,900, 호가로만 봤을 때 1억 6,900. 와, 그러면 거의 한 3,400을 싸게 산 건데, 과연 그게 맞을지 실거래를 보고 시세를 한 번 더 유추해 봅시다. 자, 5월 달에 1억 8천에 6층이 팔렸어요. 그러면은 6층이 1억 8천에 팔렸으니까 1억 7천 이하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는 아마 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4평 수리 비용을 2천만 원 빼면 얘네 1억 6천 정도가 저는 적정 시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6층 기준이고 우리는 1층이기 때문에 더 좀 저렴해야겠죠. 그럼 수리 안 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제가 봤을 때 5,500 정도면 우리 거 시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1억 3,500에 받았으니까 1억 5,500, 2천만 원 정도 싸게 받은 거네요. 근데 이게 괜찮은 게 1억 3,500에 낙찰 받으면 대출 90% 받으면 거의 내 돈 투자금은 한 1,800 정도면 되더라는 거예요. 1,500에서 1,800, 뭐 세금 뭐 더해서 그 정도만 들어가고 2천 싸게 받았으니까 세전 수익률이 거의 100% 가까이 돼요. 세금 다 떼도 2천이면은 실제 남는 게 한 1,300, 1,400 쪽 되거든요. 그러면은 훌륭하죠. 훌륭하죠. 자,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낙찰 받으면 2천 정도 싸게 받네 라고 기준을 잡고 우리가 이제 입찰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거로 다시 돌아와서 남양주 동부 1신 아파트입니다. 그쵸? 그러면 시세가 우리 거는 1억 6,500으로 봤어요. 입찰가 방금 어떻게 쓸지 고민이었죠.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시세보다 2천 정도 싸게 사더라. 그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100만 원 높이면 낙찰 확률이 올라갈 거고 100만 원 낮추면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그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대로 1억 4,500에 낙찰받는다 했을 때 내 수익은 어떻게 된다? 2천만 원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1억 4,500에 대출 90% 나오면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훨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랑 비슷한 금액대가 가장 최근에 얼마나 낙찰됐는지 그 수익만 가지고 와서 그 기준을 잡고 입찰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위한 진짜 핵폭탄급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익을 훨씬 더 극대화시켰어요. 이것까지가 지금까지 일반적인 소액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이에요. 뭐 이것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희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수익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 시세 1억 6,500에 팔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한다? 기본으로 수리 안 하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수리를 하고 판다고 했을 때는 한 2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2천만 원 수리비를 드렸으니까 2천만 원 더 받는 거죠. 맞아요. 원래는. 근데 2천만 원을 안 드리고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한 500만 원만 들여서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면 하셔야겠죠. 그게 바로 뭐다? 셀프 인테리어다. 이거는 20대부터 우리 70대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 3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500만 원 들여서 1,500만 원, 2천만 원 더 벌 수 있다고 하면은 1,500 버는 거잖아요. 하루 일당 500이에요.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야죠. 이렇게 하면 내 수익이 훨씬 커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여러분들 필름과 시트지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건 그냥 붙이는 거예요. 벽에, 싱크대에, 화장실에. 그걸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의 집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셀프 인테리어를 정말 기깔나게 잘하신 분들을 참고하면 돼요. 그분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뺏겨오면 됩니다. 자, 이건 오늘의 집이라는 셀프 인테리어, 그러니까 그 집에 필요한 인테리어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 파는 곳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 셀프 인테리어 하신 분의 사진이에요. 자, 이게 구축 아파트. 우리가 낙찰 받으면 보통 이런 상태일 거예요. 기본 집은. 그럼 이거를 그대로 팔면 1억 6,500에 파는 거고요. 이 집을 수리해서 팔면 1억 8,500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분이 뭐라고 적어놨나요?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단돈 8만 원으로 현관 셀프 리모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8만 원 들었어요. 8만 원. 이분이 뭘 했냐면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저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데코 타일을 깔아준다. 밑에 이거 타일 깐 거예요. 이거 원가 1,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신발장 시트지 붙여주고 어울리는 손잡이로 교체해준다. 이것도 몇만 원밖에 안 해요. 현관문 시트지, 조명 바꿔주기, 끝입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26,000원 데코 타일. 현관문 손잡이 14,000원. 고급 현관문 시트지 14,800원입니다. 가구 손잡이 7,900원이에요. 벽지 가구 이거 어때요? 4,000원입니다. 원가 얼마예요? 8만 원이라고요. 근데 이거의 효과는 얼마일까요? 방금 몇백만 원짜리 효과예요. 원래 업체에 맡겼으면. 이렇게 소액 경매로 돈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시드를 훨씬 더 불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 24평에 한다고 해서 돈 얼마 들 것 같아요? 많이 잡아도 300이에요. 300. 300까지 안 들어요, 사실. 내 셀프로 다 하면. 그러면 나는 돈을 1,몇백만 원, 2천만 원 더 벌 수 있다고요. 왜 안 하죠? 해야죠. 이해되셨나요? 이 사진으로 받겠다고. 8만 원 들여서요. 자, 이렇게 진짜 8만 원 들여서 한 거예요. 인증이 다 돼 있잖아요. 뭐 사라고. 이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트지만 잘 가면 끝이에요. 누가 2천만 원 들여서 요즘에 인테리어 다 맡깁니까? 내가 하면 몇 천만 원 버는데. 근데 이분이 뭐 업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개인이에요. 유튜브에 잘 나와 있고요. 오늘의 집 통해서 방법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액 경매 하는 사람들은 이것까지 하시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근데 세금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순수익이 얼마 정도 남는지. 자, 지금 여러분들 궁금해해서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자, 비용을 적어볼게요. 자, 취득세라는 걸 냅니다.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이에요. 이거를 1.1% 냅니다, 보통. 1.1%. 그쵸? 그러면 아까 우리가 1억 4,500에 낙찰받았다 쳤을 때 1.1%면 대략 한 160만 원 정도 잡을게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중개수수료. 경매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소장님한테 내는 비용입니다. 이 경매 물건을 중개해주게. 근데 경매는 중개사수를 한 번만 내요. 근데 일반 매매는 2번 내요. 왜죠? 살 때 소장님한테 사니까 수수료 주고, 팔 때 또 내죠. 근데 경매는 살 때, 낙찰받을 때는 안 내요. 왜? 우리가 낙찰받은 거니까. 소장님만 통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팔 때는 내야겠죠. 그 팔 때 수수료가 보통 0.4%에서 0.9%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지방 물건이고 금액대가 적고 보통 간이가세자 소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0.4% 정도 낼 거예요. 자, 그러면은 0.4% 금액을 내는 겁니다. 0.4% 금액을 내면 뭐 예를 들어 이걸 우리가 1억 6,500이 아니고 아까 수리를 해서 1억 8,500에 팔았다 칠게요. 2천만 원 얹혀서 1억 8,500에 0.4%는 한 7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74만 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출 받았죠. 이자 내야 되죠. 우리가 대출을 90% 대출 받았기 때문에 1억 4,500에 90%면 1억 3천입니다. 그럼 1억 3천에 요즘 보통 이자가 4%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4.3% 칠게요. 그러면 한 달 이자가 4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뭐 보통 우리가 매도 기간을 4개월, 5개월 잡으면 5개월 잡아볼게요. 5개월 잡으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이자가. 그 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는 뭐냐면 이 대출을 중도에 갚았을 때 은행에 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보통 뭐 0.5%, 1% 정도 되는데 3개월 이후에 보통 면제되는 조건 상품들이 많거든요. 요즘 5개월 뒤에 팔았다고 가정했으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는 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 자, 그 다음 명도비죠. 이사비. 사실은 이 물건은 명도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냅니다. 100만 원 냈다고 칠게요. 아니지만. 자, 그래서 명도비도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테리어 비용이죠. 아까 우리가 인테리어 한다 했잖아요. 그게 한 300 정도 들어간다 칠게요. 셀프로 했을 때. 이 300 들여가지고 우리가 2,000을 더 번 거예요. 그럼 1,700이 더 들어. 인건비로 우리가 며칠 만에 시트지, 필름지 해가지고 1,700을 더 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양도세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오늘 사서 내일 팔면 원래 세금이 77%입니다. 그럼 1,000만 원 벌면 800만 원 내야 돼요. 세금으로. 1억 벌면 8,000 내야 돼요. 그럼 할 필요가 없겠죠. 허탈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양도세 말고 사실 소득세라고 해서 매매 사업자라는 걸 내면 파는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어요. 77%가 아니고 한 15%, 24% 구간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득 따라 다르지만 15% 구간으로 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건 뭐 다 빼고 하고 하면은 350 정도 냈다고 칠게요. 350. 네. 15% 구간. 뭐 이게 비용 처리랑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300에서 400 구간 정도 될 거예요. 넉넉하게 400이라 하겠습니다. 네, 400 냈다 칠게요. 정확하게는 소득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총 비용이 한 1200 정도 나옵니다. 대략. 그러면은 우리가 1억 4,500에 사서 셀프 인테리어 통해서 1억 8,500에 팔았다. 4,000에서 1200 빼면 2,800이죠. 순수익이 어떻게 된다? 2,800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 얼마 투자했어요? 1,000만 원 후반? 한 1,800? 투자해서 이 정도 남으면 수익률 깡패죠. 근데 이거는 셀프 인테리어 했을 때 기준입니다.
하지 않았다면 뭐 한 1,000만 원, 1,200, 1,300, 1,400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까지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게 되면 소액 경매로 진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건에. 진짜 한 건에 연봉 본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소액 경매 하나로 이거를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는 요걸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 건, 두 건 하다 보면은 금액 단위가 계속 커지고 저처럼 건물주까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건물주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60억 자산을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소액 경매로 직장의 연봉만큼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유용한 전략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소액 경매로 직장의 연봉 이상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현 시점 25년 하반기에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전략이고 내 투자금 대비 100% 이상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총망라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부동산 소액 경매 단타가 관심이 간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랑 다 걸어놨으니까요. 1:1 다마고치 프로젝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밀착해서 이 부동산 소액 경매로 큰 돈을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제가 멱살 끌고 같이 수익 내서 하반기에 정말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 고정 링크 댓글 확인하시고 프로필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간절하고 하실 분들만 신청해 주십시오. 그럼 저와 함께 진짜 부동산 소액 경매로 시작해서 건물주까지 될 수 있는 로드맵과 커리큘럼 그리고 제 9년간의 노하우와 방법들을 전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상 부비게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